안녕하세요, 백주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론 수업을 할 건데요. 여태까지는 그냥 바로 실습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론 강의를 진행한 후에 5강에서 실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게 뭘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객체의 모임으로 보고 개발한다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개념일 뿐이지 정확하게 뭐 이건 무조건 객체 지향 언어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C 언어가 대표적인 절차 지향 언어인데도 객체 지향적으로 짤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하시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되게 유연성이 높고 그래서 유지보수나 기능 추가 같은 업데이트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편리해서 이제 남의 코드를 보고도 쉽게 유지 보수나 아니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뭐 재설계, 업데이트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도대체 객체가 뭔데? 객체가 뭐길래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유지 보수가 편해지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다.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객체는 쉽게 말하면 속성을 갖는 모든 것을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 뭐 모니터, 핸드폰, 그냥 모든 물체가 다 객체예요. 왜냐? 모든 물체에는 속성이 있죠. 예를 들면은 재질, 뭐 그리고 무게, 질량, 그리고 뭐 사람이라고 하면 뭐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런 객체가 식별벌에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실 보면 뭔지 모르겠죠. 그냥 뭐 휴먼, 사람이라는 객체인데 막 스태깅으로 네임도 있고 막 나이도 있고 젠더도 있고 그래요. 뭐 비밀번호도 저기 비밀번호가 아니라 저 FFN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번호도 저희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뭔지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먼저 사람을 객체로 나타내 봅시다. 저를 나타낸 글인데요. 이름은 백지호, 나이는 20살, 성별은 남자, 취미는 영화 보기. 이 정도는 뭐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는 제 개인 정보죠. 근데 주민등록번호 이거 아무한테나 말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객체 지향의 특징을 배울 건데 그걸 잘 살려서 코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어떤 정보는 오픈을 하고 어떤 정보는 비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런 요소들이 모여서 제가 되는 거죠. 객체 지향의 3요소란 게 있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나 혹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캡슐화, 두 번째 성속성, 세 번째가 다형성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그 전에 먼저 객체 지향의 구성, 그 용어를 좀 아셔야지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클래스는 객체의 틀, 추상 자료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는 건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은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붕어빵 틀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붕어빵 기계를 사게 되면은 그 붕어빵 모양의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빵 반죽을 넣고 소를 넣고 구우면은 붕어빵이 나오는데 그 소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뭐 팥붕어빵 가장 스탠다드하게 그게 될 수도 있고 크림을 넣으면 크림 붕어빵 그리고 뭐 막 온갖 이상한 걸 넣을 수 있겠죠. 막 뭐 맛은 없겠지만 막 마요네즈 넣어도 되고 케첩을 넣어도 되고 이렇게 뭐 어떤 붕어빵이든 간에 붕어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틀을 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는 그 클래스에 의해서 선언된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붕어빵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어빵 하나하나 크림 붕어빵, 뭐 팥붕어빵 이런 게 다 객체라고 부르는 혹은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즉 메소드라고도 하는 이 함수는 클래스에 정의된 연산이라고 저기 적어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사람 객체가 사람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거기에 뭐 이제 인스턴스를 네임을 뭐 백지호로 하면 백지호가 되는 거고 뭐 네임을 뭐 딴 걸로 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숨쉬기, 걷기, 뭐 이런 거.
이거를 못하면은 이제 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동작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메소드라 하는 함수입니다. 클래스는 즉 사람의 속성, 이름, 성별 이런 거고, 객체는 그런 속성에 뭔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백지호라는 한 명의 사람, 그리고 함수는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행하는 일, 숨쉬기, 밥 먹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3요소를 배워볼 건데요. 캡슐화는 먼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캡슐에 싸서, 저희가 약을 먹을 때도 캡슐에 가루약을 넣어가지고 몸에 먹는 게 그 뭐 이상한 위 같은 데서 분해되지 않고 막 장까지 잘 가서, 뭐 아니면 간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원하는 곳에서 분해가 되도록 거기까지 보호하기 위해 캡슐을 싸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캡슐화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이나 성별, 뭐 나이 이런 거는 눈으로만 봐도, 아니면 저랑 잠깐만 얘기를 해도 알 수 있죠. 퍼블릭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퍼블릭한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이라는 그거를 사용해서 선언한 변수나 함수는 지정된 곳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코드인데, 이렇게 퍼블릭으로 선언된 이름, 그리고 나이, 성별은 어디선든 그냥 원하면은 편하게 접근을 해서, 야, 네 이름이 뭐야? 그럼 가볍게 그냥 나 백지우 이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 취미나 좀 이런 조금 더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제 친구, 아니면 제가 나중에 자식을 갖게 된다면 제 자식한테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는 프로그램에서는 파생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뭐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해당 클래스에서 벗어나면은, 즉 백지호라는 사람 밖으로 벗어나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실습해서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성입니다. 상속성은 이것도 역시 이름처럼 그냥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 상속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생명체죠. 아이고. 자, 보시면은 제일 큰 틀을 지금 제가 동물로 해놨어요. 숨쉬기, 물기, 뭐 이런 거는 다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동물이라면 다 할 수 있죠. 개도 짖을 수 있고, 고양이도 짖을 수 있고, 심지어 물고기도 숨을 쉴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물고기는 모두네요. 저 육지동물로 바꿉시다. 그리고 이제 동물 중에 조금 들어가면은 사람이 있죠. 사람은 여전히 숨쉬기랑 울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남하고 언어를 갖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생으로 더 들어오면은 세종대학생 숨 쉴 수 있죠. 울 수 있죠. 두 발로 걷죠. 대화도 하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저희 학술정보원이라는 저희 세종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학교 사물함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 안에 계속 클래스가 상속이 되면서 부모 클래스가 갖는 그 특징이나 뭐 함수 이런 걸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특징을 상속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형성인데요. 이제 객체 안에 보면 함수, 메소드가 있죠. 이거를 여러 가지 모양이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성질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메소드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오버라이딩을 볼까요? 누군가 공 가져와 라고 명령을 내리죠. 먼저 개한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는 개한테 공 가져와 이러면은 공으로 가서 입을 벌리고 공을 물고 주인한테 돌아와서 입을 벌려서 공을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만약 성격이 더러운 백지호한테 공 가져와 이러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세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명령, 같은 함수를 써도 이제 어떤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게 이게 바로 다양성의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리고 오버로딩, 예를 들면은 야 이것 좀 곱해봐 이러면서 숫자를 몇 개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를 두 개를 주면은 당연히 뭐 야 A랑 B랑 곱해봐 이러면 A랑 B랑 곱해서 주겠죠.
그런데 숫자를 3개를 주면은 야 A랑 B랑 C랑 곱해봐 이런다고 저희가 갑자기 이를 수행 못하지 않죠. 그냥 A, B, C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이런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같은 곱이라는 함수고 아까 전에도 같은 bring ball이라는 함수인데도 어떤 클래스에서 생성이 되었느냐 혹은 내부에 요소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어떤 타입의 요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 함수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그리고 다형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C10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먼저 헤더 파일 .h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사실 생성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생성하는 이유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관리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헤더랑 수행하는 파일을 분리를 함으로써 클래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헤더 파일에는 선언부가 들어갑니다. 이 클래스 휴먼이라는 선언도 여기서 하고요. 뭐 이름 그리고 나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변수 선언도 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그때 이 퍼블릭으로 할지 프라이빗으로 할지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함수 선언 또한 여기서 합니다. void say name 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선언을 퍼블릭으로 해주죠. 선언을 하면 이제 내부에다가 뭐 값 더 집어넣고 아니면 뭐 함수면은 수행할 일도 적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CPP 여러분이 익숙한 CPP 파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say name 함수를 구현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이 이 human CPP와 human H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주기 위해서 맨 위에 줄에 include 따옴표 human.h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human.h를 include 한다고? 그러면 혹시 IOStream을 include 하는 거랑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습니다. IOStream은 이 C++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헤더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에 기본으로 내장된 헤더 파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꺽쇠로 include를 하고 저희가 만든 그런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따옴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C++에 내장된 헤더 파일은 C++이 돌아갈 때 맨 처음에 메모리 영역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 뭐 저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줘서 얘는 그쪽에서 호출하면 된다 하고 알려주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만든 헤더 파일들은 비교적 늦게 그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얘네는 그 위에서 찾지 말고 늦게 만든 것 중에 내가 만든 것 중에 찾아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나누는 이유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객체에 뭐 기능 구현 그리고 변수도 넣어보고 하면서 간단한 동물 키우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강의를 맡은 백지호였고요.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